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우려들이 존재하죠. 예. 그래서 외풍을 막기 위해서 헌법 기관으로서 또 그죠? 예.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후보자도 동의하십니까? 네. 예, PPT 한번 첫 번째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혹시 지명을 받고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선관위 50년사라는 책자 한번 읽어보셨어요? 아직 그건 아직 못 안 봤습니다. 읽어봤습니까? 제가 중요한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뒤에 선관위 계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면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출범 초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의 각 부처 연두 순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순시하려 하자 행정부의 장이 헌법상 독립기관을 방문할 수 없다며 위원회 방문을 거절하여 독립성을 지키고자 했다. 이게 선관위의 공정성과 그리고 중립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때 당시에 사강욱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취했던 태도입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그 서슬프른 군부 독재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선관위가 이런 정신과 가치를 지켰습니다. 인정하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서슬프른 권력 속에서도 선관위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사람이 절대 권력의 사람이 위원으로 가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선관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이 쭉 이력, 아까 너무나 좋은 이력이라고 소개해 준 부분도 있지만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세월호 특위 관련해서 수사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주장을 대한변협시전에 하셨죠. 맞죠? 예, 그래서 진실 역대 규명을 해야 변협 된다고. 회장들이 찾아와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네, 그죠? 방문하셨습니다. 맞죠? 예, 예. 자, 정치적 그러한 편향성에 대한 우려들을 대한변협의 역대 회장들이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당의 윤리심판위원장을 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특정 정당의 사법기관에 해당되는 직책을 맡으셨어요. 네, 편향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그때 캠프의 법률 지원 단장도 맡으셨고요. 그 다음에 염태영 민주당 수원시장 선거 캠프의 법률 지원 단장을 맡으셨습니다. 가장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인데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될 선관위 상임위원을 모신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예전에 50년 책자에 놓은 선관위와 오늘의 선관위가 왜 이렇게 변질되죠? 후보자님 예.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 저는 예, 후보자님이 이렇게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도와주신 것 저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원으로서 다른 기관 가도 돼요. 한소원 가셔도 되고 정부 기관 많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선관위로 오죠? 후보자 스스로가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진합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조혜주 사태 아시죠? 예,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가 아니고 선관위의 위원으로 오시려면 그 정도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의 임기가 상임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비상임으로 하려고 할 때 관례적으로는 상임 임기 끝나고 나면 예. 다 사퇴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려고 하자 선관위 직원들 그때 숫자가 290여 명이 직원들이 집단 반발 성명을 내고 그래서 스스로 사퇴하셨어요. 조혜주 사태.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정도로 선관위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태예요. 후보자님. 예. 이 정도의 지금 현실을 보면 스스로 저는 후보자님이 대통령한테 저 딴 데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소명을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드릴까요? 짧게 10초만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질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스스로 생각해서 특정 당원의 자격을 가진 일이 없었고요. 특정 자, 당을 위해서 자, 일하는 그 바는 얘기는 없습니다. 뭐 답변서에 예. 후보자에 대한 저 답변 서면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예. 당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편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공정성 당원이 중립- 아님에도 예. 불구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거리에 나가 보세요. 특정 정당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지금 그걸 핑계라고 하세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신 걸 잘 알아듣고요. 제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임명하겠습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제가 우려되는 거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선관위원들 몇 명이죠? 9명입니다. 9명이죠. 예. 지금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이성택 정은숙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2시간 정도밖에 청문회 하지 않고 졸속으로 심사해서 되었습니다. 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박순영 위원 이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조성대 위원 같은 경우는 새정치연합 저는 장당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연구소의 준비위원도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경남도당정책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하고 조국 드루킹 사건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던 분이 지금 선관위 안에 네. 더 하세요. 8명 중에서 5명이 특정 정당과 연루성이 아주 높은데 거기에 다시 우리 후보자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맞을까요? 특정 정당을 위한 특정 정당의 산하기관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본인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선관위 위상은 달라요. 스스로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소신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잘 반영해서 자, 그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자, 임하겠습니다. 마지막 PPT 하나 좀 보시죠. 아까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칸 더 넘겨 보세요. 부정선거 원조 부정선거 음모론자 누군지 압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성남시장 시절에 지난 대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던 그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와는 무관하게 되실 거지만 철저하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도 중립성을 가지고 음모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도 이 정권을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꼭 예, 명심하겠습니다. 엄정 중립하고 공정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서 질의하신